안녕하세요. 저희는 탄성 충돌 횟수와 파이의 관계, 즉 역학적 에너지와 운동량의 보존과 파이의 관계에 대해 발표할 1070의 강은채, 1072사 최예슬, 1072유 최은서입니다. 물리학과 수학은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다리를 싣고 비행기를 만드는 등 실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물리 현상들을 정확히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수학이 활용되는 등 두 학문은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탄성 충돌 횟수와 파이의 관계 또한 이러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럼 탄성 충돌 횟수를 측정해보고 파이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준비를 해봅시다. 먼저 그림과 같이 미끄러지는 상자 2개와 벽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상자는 오른쪽에서 정해진 속도로 미끄러져 오며 두 번째 상자는 정지 상태입니다. 이때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모든 충돌은 탄성 충돌, 즉 에너지를 잃지 않는 충돌로 가정합니다. 이 두 상자를 충돌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물리 엔진 유니티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1kg인 상자와 100kg인 상자가 충돌하면 영원히 만나지 않을 때까지 총 31번의 충돌을 하게 됩니다. 만약 더 큰 질량의 상자가 100kg이 아니라 10,000kg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 킬로그램이라는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초에 아주 많은 충돌을 행하게 되면서 결국 영원히 만나지 않게 되었을 때까지 충돌 횟수는 314번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무게를 늘려 프로그램을 실현시키면 원주율의 충돌 횟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저희는 물리 엔진을 이용하여 탄성 충돌 횟수를 세어보았습니다. 1단계로 숫자 수를 선택하고 당신이 계산하고 싶은 파이를 위해서 10의 n-1제곱의 무게를 곱하면 그 무게만큼 원주율의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유니티가 아니라 파이썬으로도 웨이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블록들의 위치와 벽의 위치를 계산하여 블록이 벽과 정확히 닿는 순간에 블록의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위와 같은 식이 나오고 이것을 이용해 두물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들이 충돌하는 횟수가 원주율에 가까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수학 개념들을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각과 중심각입니다. 원주각은 원의 호 AB에 대하여 원 위에 한 점 P를 연결시킬 때 생기는 각을 의미하고 중심각은 원의 중심 O를 연결할 때 생기는 각입니다. 저희는 다음은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은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각의 크기를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라디안은 각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를 원의 반지름으로 나눈 값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외력이 없는 고립계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각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과 후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완전 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후 에너지와 운동량이 모두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그리고 근사값은 여러 가지의 양의 실제값에 가까운 값을 의미합니다. 탄젠트의 근사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충돌 횟수와 파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어디 갔지? 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그림이 이거란 말이야.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그림이 이거야. 아 그래? 그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없애고 말해. 오케이. 근데 이 운동 에너지의 합이 같다는 게 요거란 말이야. 얘는 뭐지? 이거 넘어갈게 바로. 자 준비 시작. 이 평면 위에 각각의 점은 두 블럭 각각의 속도인 V1, V2를 나타내고 이 상황에서는 에너지 등식이 타원으로 나타납니다. 타원 위의 모든 점은 두 블럭의 속도를 나타내고 타원의 성질에 의해 모든 운동 에너지량의 합은 같습니다.
타원이 아닌 완벽한 구를 표현하기 위해 좌표 평면을 변형하여 x좌표가 v1 대신 루트 m1 곱하기 v1을 y좌표가 v2 대신 루트 m2 곱하기 v2를 표현하게 하면 이 에너지 보존 등식은 2분의 1 곱하기 2x 더하기 2y는 어떤 상수의 꼴로 나타납니다. 이 방정식의 총 에너지량에 의해 그 크기가 달라지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처음에 큰 상자가 왼쪽으로 미끄러지고 작은 상자가 정시 상태일 때 좌표 평면 상에서의 원의 가장 큰 부분은 원의 가장 왼쪽 부분, 즉 x좌표가 음수인 부분에 점이 위치하며 y좌표는 0입니다. 충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충돌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M1과 M2가 충돌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M2가 벽과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M1과 M2 내부에서 충돌했으므로 M1과 M2의 운동량과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황에서는 M2가 속력을 유지한 채 방향만 바뀝니다. 때문에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될 때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위 상황을 수직선으로 나타나 보면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치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Ti일 때와 T1일 때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i는 M1이라는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는 M2에 부딪혔을 때를 의미합니다. T1은 Ti를 좌표 평면에 표현했을 때 M1의 속력은 최대이고 M2의 속력은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T1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Ti일 때와 T1일 때의 운동량을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여 구한 직선을 Ti를 지나게 그리면 이때 원과의 교점이 T1입니다. 다음으로 T2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2는 M1이 M2에 부딪힌 뒤 M2가 튕겨나오는 상황입니다. M1이 M2에 부딪힌 뒤 M1이 벽에 부딪혀서 방향이 바뀌게 되면 방향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것이므로 이는 X축 대칭을 의미합니다. 다음 TF의 상황은 위의 상황을 반복한 상황입니다. M1과 M2가 부딪히는 상황을 반복해보면 루트 M1분의 M2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과 X축의 대칭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반복했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모든 이동은 같은 기울기를 가진 선을 따라 이동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주각이 같습니다. 따라서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지고 그리고 호의 길이도 같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중심각의 개수와 충돌 횟수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따른 최종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이 충돌했을 때 각 곡선의 보존 법칙을 나타내는 속도 위상 다이어그램에서 원을 통해 선을 슬라이스하여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에너지 식물의 보존은 궁극적으로 꽃을 피우는 원형 신라시라는 비율을 사용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 한계에서 파이를 샀습니다. 특히 일부 새겨진 각도 기하학으로 인해 우리가 이 원에 부딪힌 점들은 우리가 불렀던 2세타의 각도로 구분되어 고르게 간격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이 표현입니다. 세타가 0.0001처럼 보였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파이와 같은 첫 번째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젠트의 역수인 아크탄젠트는 질량 비율이 100의 일부 전역일 때 x에 의해 매우 잘 근사됩니다. 작은 값에 대한 아크탄젠트 세타는 최종 카운트를 제공하기에 충분히 가깝다고 합니다. 이 위상 공간을 우리가 하게 해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분 반응식, 혼돈 이론 및 기타 역학의 맛과 같은 모든 종류의 수학에 유용한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관련 상태를 추상적인 공간에서 당일 지점으로 표현함으로써 역학 문제를 기하학 문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성 충돌 횟수와 일과 관련된 파이 현상을 알아보았고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